원장님 오늘 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발목 염좌, 발목 삐었을 때. 네.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 등산도 가고 운동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발목 염좌라고 하더라고요. 발목을 삐끗하는 게 흔한 일이긴 하지만 그냥 에이 몰라 참고 걸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참고 거르게 되면은 그만큼 회복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치료를 받는 걸 보통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이것도 경중이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다친 건지 네. 심하게 다친 건지 이거 어떻게 하나요? 보통 발목 뼈었을 때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경증, 중증, 이제 심한 염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발의 체중을 디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증의 경우에는 발목에 체중을 디뎠을 때 물론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걸을 수 있는 상태의 경우에 보통 이제 경증이라고 많이 보게 되고, 중등도의 염좌라고 했을 때는 인대에 부분 파열이 있어서 발에 체중을 디뎠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인대 파열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이제 심한 염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목의 불안정성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될 정도의 염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뼈쓰면 네. 응급 조치는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맞아요. 당장 지금 병원을 갈 수는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응급 처치는 뭐가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네 가지의 처치들을 묶어서 라이스라고 하는데, R부터 보시면은 R은 이제 레스트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삐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당장 휴식을 취해야 되게 되고요. I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스, 그래서 얼음찜질을 통해서 우리가 염좌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루 내지 이틀, 길게는 3일까지도 점점 계속 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얼음찜질을 통해서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 그래서 압박을 통해서 붓기가 더 많이 붙지 않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반기부스도 여기에 해당을 하겠고, E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이제 혈액이 발목 쪽으로 계속 혈액이 공급이 될 텐데, 심장보다 발 위치를 높게 함으로써 이것도 이제 붓기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스라고는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이 모두 이제 붓기를 조절하는 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찜질이 좋다고 했는데 온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온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한 내용은 논문이나 다른 기타 서적에서 찾아봤을 때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냉찜질의 기본 원리는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을 조금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좀 덜 되다 보니까 붓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온찜질은 그거와 반대예요. 냉찜질과 다르게 혈액순환을 좀 더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막 다쳤을 때 온찜질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너무 많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셔서 붓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시고, 냉찜질의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경증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만 이제 냉찜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심한 경우에는 뭐 이틀, 3일까지도 냉찜질이 가능한데 더 이상 부어오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하는 온찜질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회복이 되고 다시 걸어야 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붓기를 없애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을 때는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한의사시니까 한방 치료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한의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의원에서는 보통 이제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까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침치료의 경우에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붓기 때문에 잘 못 걸으세요. 그래서 이 붓기를 컨트롤을 얼마나 잘 해주냐가 제일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치료를 통해서 붓기를 최소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조금 더 촉진을 시켜서 회복을 더 빨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이 들어가서 염증을 줄여주고 붓기도 빨리 빼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나치료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이제 삐었을 때 방기부스나 아대 같은 거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놓게 되거든요. 근데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붓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 됐다는 가정하에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더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제 움직여 주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발목을 움직여 주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좀 더 빨리 도와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한약까지는 안 먹어도 되죠? 발목이 만약에 많이 삐신 경우에는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보양 차원에서 네, 네, 맞습니다. 좋겠네요. 네. 발목을 삐면 한 번만 삐는 게 아니라 또 삐어요, 거기가. 왜 그런 거예요? 치료가 더디거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발목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게 다치고 난 이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인대의 경우에는 발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대가 늘어난 채로 회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삔 데가 또 삐는 이런 만성 발목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삐었을 때 걸을 정도의 가벼운 염좌라고 하면은 집에서 얼음찜질하고 파스 같은 거 붙이고 하여서 잘 휴식만 취해줘도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발목을 삐었을 때 힘을 실을 때 발목이 너무 아파서 뭐 걷지 못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치료를 꼭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재발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몇 가지 팁 좀 알려주시죠. 발목의 근력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듯이 발목을 삐고 난 이후에는 발목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같이 해주시는 게 만성 발목 염좌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이 너무 큰 경우에도 길에 장애물 같은 것이 있을 때 걸려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좀 더 편한 신발이라든지 나에게 잘 맞는 신발을 신으시는 거를 보통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초동 조치, 초기 관리, 적극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